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양고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벌써 입학한 지 2달이 흘러서 벌써 3달째 고등학교 생활을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과목 선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해야 우리 학생 2학년 때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수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만나 뵙고 설명회를 열고 싶지만 우리 학생들 많이 바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 상황과 환경에 맞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양고 학생들 대부분 목표가 좋은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가이드를 발표했거든요. 이 서울대의 어떤 전공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과목들은 반드시 권장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글씨가 좀 아마 조그맣게 보이실 건데 저희가 학원에 이 자료를 준비해 둘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받아다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 원하는 화학과나 생명과학부 보시면 화투 또 생투 미적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해두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부 여기는 이제 물투나 화투, 지투 이런 것들 굉장히 핵심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이제 천문학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지구과학 1을 필수로 권장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대부분 공과대학에서는 당연히 물투, 미적분, 기하, 물투, 미적분, 기하, 미적분, 물투, 미적분, 기하 물리와 미적분과 기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투, 생투 동시에 듣도록 하고 있고 보니까 서울대는 대부분 투 과목에 대한 거를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1, 수의대는 생명과학 2 분명히 종합전형에서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이제 눈여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었다면은 이제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장 과목이라는 거는 반드시 사실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일단은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야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건데, 그 중에 컴퓨터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컴퓨터공학 이것도 공대니까 물리 들어야 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시면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미적분과 확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에서 미적분과 확통을 과탐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게 서울대였고요. 바로 옆에 이제 고대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거든요. 어떤 과목을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는가? 먼저 생명과학부, 당연히 화생이죠. 환경생태, 화생. 화학과를 갈 건데 화원과 화투를 듣지 않는다? 당연히 불리한 조건일 겁니다. 가정교육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공학과니까 당연히 이제 물리학. 맞아. 정말 많이 질문하는 전공 중에 하나도 건축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네요. 산업경영도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는 기하 반드시 듣도록
데이터 과학도 이제 기하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고요. 의과도 당연히 화생이고 또 수학과 기하 말고는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 없고 화생공이라든지 또 이제 당연히 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신소재공학은 화학과 물리. 당연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과목들 잘 이수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과목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서울대도 건축공학과, 건축학과는 따로 지정된 과목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학생의 서류나 우리 학생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살펴볼 때 반드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주의 깊게 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그 수능에서 원래는 수능 100%로 학생 선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의 서류 평가라든지 아니면 내신 반영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교과 전형에서도 80, 20 그래서 20%만큼의 교과,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20% 서류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학교들이 많은데 이 서류 평가라는 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과목 선택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아무 과목이나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물화생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는 물리거든요. 총 1년 동안 3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항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학기가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끊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1학기가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 정도까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물리는 이런 단원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아직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하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학. 물리는 역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역학 때문에 고생한다. 역학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역학이라는 게 역학과 에너지 1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초반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역학이 끝나고 나면 배우게 되는 전기 파트나 아니면 파동 파트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또 잘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역학 파트는 정말 어렵거든요. 한항고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번 올해에 나왔던 문제들은 정말 대형 문제들,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3점짜리나 이제 마더텅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화학입니다. 화학은 총 4단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학교, 한항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아주 그냥 간편하게 중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한항고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한항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을 1학기 중간고사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 그리고 농도 그리고 주기성 이렇게 요 부분을 1학기 기말고사 때 진행하는데 근데 이번에 체육대회도 있고 또 수련회도 다녀오고 수업이 많이 빠져서 진도가 느렸기 때문에 이 농도 파트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기조로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하는 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때 진행하는 부분이 3단원, 4단원, 보통 이제 3단원은 2학기 중간고사 때 진행을 하고, 그리고 4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 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난이도로 말씀드리자면 화학 정말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항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마더텅, 고3 마더텅을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뭐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그냥 다 출제하십니다. 심지어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시는데, 뭐 그냥 숫자만 간단하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고퀄리티로 아름답게 출제하시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이 고득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화학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게 여기거든요. 양적 관계. 그리고 4단원. 4단원에서 이제 생명비 중화반응. 이 두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여기가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치르고, 그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부분이 치러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화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은 절대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화학을 피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흔한 과목 중에 하나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은 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한항고 같은 경우에 뭐 7명 정도가 100점을 받게 되었고, 100점을 받았으면 1등급, 그 다음에 90점대가 2등급, 그리고 80점대가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59점도 4등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00점을 받으면 1등급이었고 90점대까지 정도가 한 2등급 정도, 90점보다 조금 높은, 그리고 80점대까지가 아마 3등급으로 구분이 됐는데 59점도 4등급입니다. 요 이하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사실 이제 이 하위권 친구들이 화학을 어렵게 시험을 봤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치열하고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치열하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발생되지가 않고 거의 낙타형으로 중위가 상실된 하위권, 상위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게 한항고 화학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뭐 4등급, 5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이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한항고에서 1등급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100점 3명 정도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따라오면 정말 화학은 잘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양서고 단독 100점으로 양서고 전교 1등 했거든요. 화학도. 그러니까 화학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난이도를 절대로 쉬운 문제들 위주로 준비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 용감하게 반복해서 풀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 선택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까지를 중간고사로 그렇게 진행했었고 한항고가,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1학기, 그 다음에 여기가 4반 유전까지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나머지가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됐었었죠. 혹시 아시죠? 생명과학은 어디가 어렵다? 유전. 정말 어렵습니다. 유전은 정말 어려워요. 뭐 이게 정말 많이 노출되고 정말 오랜 시간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단기간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유전은. 한항고에서 뭐 교과서 문제나 뭐 문제를 가볍게 출제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어렵게 출제하시거든요. 뭐 아이들 손도 못 대는 문제, 뭐 이런 거 정말 대형 수능 가장 마지막 20번 같은 문제를 프린트로 주시고 또 정말 멋지게 변형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출제가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근데 이제 1학기 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였는데 100점이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단원, 2단원 너무 쉽거든요. 난이도가 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사실 수업을 해보면 너무 쉬워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진짜 한두 번 읽어보면 개념 숙지 다 되고 문제 좀 풀다 보면 다 100점 받는 거죠. 그래서 150명 중에 20명 100점 받아가지고 기말고사로 갈라야 되니까 또 기말고사 어떻게 했냐면 기말고사는 이제 이 자극에 전달해서 신경 전도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근수축 근육 파트 있거든요. 요 두 개가 이제 킬링 파트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6문제를 출제하셔가지고 아주 어렵게 거의 뭐 아이들 손도 못 대는 정도로 많이 어렵게 출제를 하신 다음에 거의 뭐 아이들 잘 못 풀고 뭐 찍기 대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이제 그렇게 시험을 봤던 그게 작년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고사를 안 봤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한 번으로 여기 전범위를 이렇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 2단원이 의미가 없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기말고사 한 번으로 그렇게 보는 시험이 40%, 60%는 뭘까요? 예, 바로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에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문제들, 신경전도하고 근수축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시험 보는 겁니다. 수행평가를 막 이렇게 뭐 보고서 쓰거나 발표하거나 이것도 있는데 발표 점수 따로 있고 보고서 점수 있고 또 수습감으로 근육 만드는 거 뭐 있고 한 13점 정도, 요 중에 13점 정도가 이제 신경전도랑 근수축 문제를 시험 보고 수행평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가 1학기 부분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정말 어려운 파트입니다. 여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생태 파트는 정말 누가 암기를 잘하는가 꼼꼼하고 이 넓은 영역에 암기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뭐 나머지 단어도 사실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암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도표도 분석하고 그래프도 보고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개념 진행해봤자 두세 페이지면은 개념이 다 끝나버려요. 생명은 한 권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병 같은 경우에 다 종류도 외워야 되고 여기도 이제 물질 대사 아니면은 여기 질병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세균으로 인한 질병들 종류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게 좀 많고 공부량도 많고 어려운 파트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생각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구과학인데 이번에 지구과학이 정말 완전 이슈였죠. 하나부에서는. 왜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쉬운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죠. 지구과학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 한항고에서는 100점이 한 명도 없었고요. 지구과학이. 정말 한두 개 틀린 친구가 하나 틀린 친구가 전교 1등이니까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1등급도 90점 이상이면 거의 1등급에 걸리는 수준이었고 단원으로 보자면은 이제 1단원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까지가 이제 1학기 때 다루고 나머지 2학기 때 다루는 특징이 뭐냐면 한항고에 지구과학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수업 퀄리티도 좋고 또 최신 문제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만약에 한항고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면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화생지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한양고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물화생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원수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2가 화학 선택자가 제일 많고요. 생명 선택자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어떤 학교는 물리 선택자 40명이에요. 어떤 학교는 30명이고 물리 선택자가 3, 40명이면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2명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죠. 등급 받기가. 그 와중에 또 잘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물리 선택자가 150명 된다는 건 이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공대를 노린다. 물리를 안 할 수 없는데 물리를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나마 인원수가 많아서 등급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참고하시는 문제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학은 무조건 이제 수능 기출 마더텀 문제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시험 기간이 되면 그 마더텀 문제 범위 안에서 몇 번 참고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지정해 주시거든요. 옛날에는 그 지정해 주시는 문제에서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그 지정해 주시는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해 주신다는 느낌은 조금 약하고 그냥 어떤 거 위주로 공부해라라는 느낌으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1등급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수능 특강 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이제 뭐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 교재 많이 활용하셨고 출판사라고 써놓은 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문제들 요거를 이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양고는 이과생한테 굉장히 유리한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니까 치열해서 그렇지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인원수가 나올까 현 고1이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할까 이제 가봐야지 알겠지만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전교생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3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각각 과목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 있죠? 저희가 네 과목이기 때문에 물화생지, 물화생지 기본적으로 같은 세 과목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리를 빼고 화생지를 하거나 화학을 빼고 물생지를 하거나 생명을 빼고 물화지를 하거나 지구를 빼고 물화생을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제가 각각의 조합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화생을 선택했다. 없을 것 같죠? 상당히 많습니다. 안양고에 물화생 선택한 친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물화생을 선택하게 되면 과목들이 다 굵직굵직하죠. 다 어려워요. 물리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생명도 어렵고 네, 그래서 물화생을 선택하면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부량이 많겠죠. 어렵고 난이도가. 그래서 물화생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은 장점은 뭐냐? 학종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물리를 요구하는 전공들이 많고 또 화생을 요구하는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원하는 진로 적합성, 전공 적합성에 대한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에 유리한 선택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랑 화학에 일단 중간고사에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가 되면 화학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어렵고 생명 기말고사 범위가 많고 물리도 아직 역학 파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좀 힘들 수 있겠죠. 수능으로 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생을 선택할까? 화생을 선택할까? 이게 또 한 가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물생을 선택하더라도 물리가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인물,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더라도 화학을 선택하더라도 N수생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 받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 차근차근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번 방학이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곧바로 이제 8주 동안 화학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화학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 1학년 여름방학 때 1, 2단원 수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하나고 심화반에서 1, 4단원 수강하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3월달에 힘들 수 있습니다.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된다면은 물리랑 화학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생명 유전 이 준비를 안 하면 그럼 2학년 때 해야 되거든요. 이때 유전을 하고서 곧바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서 유전 문제를 푼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작전을 잘 세워야 되고 국영수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물화생을 선택하면 버겁지 않겠지만 국영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물화생을 선택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선택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꼼꼼하게 대비를 잘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물화지. 물화지 같은 경우에 관건은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이 하나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지구과학은 점수를 받기 쉽다?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 경험해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공부량 진짜 많고요. 어렵습니다. 일단은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보다는 또 생명과학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암기량이 많고 그거에 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없는데 물리랑 화학은 개념을 열심히 암기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죠. 일단 지구과학은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 또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 공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높거든요. 첫 시험인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보게 되는 첫 중간고사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학기 중간고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첫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역시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1학년 여름방학과 1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준비를 좀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생지. 이게 물생지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능에서 생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생지하자 노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지가 아무래도 이제 물리나 화학보다는 수능에서 최저 충족하기에 적당한 과목이 아니냐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적은데 일단 물리는 1단원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어려운 편이고 생명과학 지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물리하고 지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준비를 잘 하면 되죠. 근데 재작년에 그랬어요. 하나고 진로 선생님께서 이 물생지 선택을 보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조합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왜냐면 공대를 쓸 거면은 이제 물리를 포함해야 되니까 공대를 쓰기 위해서 물리를 넣었다? 그럼 생지는 어떤 의미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과를 가잖아요. 만약에 생물학과를 가면은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모두 다 생물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화학이나 유기화학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과를 가기에도 화학이 빠졌으니까 부담스럽고 공대를 가기에도 뭔가 알맞은 조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물생지를 왜 선택하느냐? 물리는 일단 1학기가 중요하고 생명과학은 2학기가 어려우니까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일단 내신을 잘 받아서 교과 전형을 노리고 싶다면은 이제 물생지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계획적으로 어떻게 수강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좀 어렵지 않게 학기 중에 2학년 때 진짜 할 거 많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을 할 거냐. 자, 그래서 물생지 조합이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생지죠. 저는 이제 공대에서 물리를 수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대 제외하고 물리를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사실 선택지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과목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수능 선택 과목도 여지가 많죠. 화지도 괜찮고 생지도 괜찮고 화생도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지 조합도 많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화학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어렵죠. 1단원이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단원이 그래서 1학기 때 계속 힘들고, 화학 생명과학 또 이제 2학기 때 1학기 때는 쉽거든요. 생명과학. 근데 이제 2학기 때 좀 어려우니까 이제 화생을 조금 이제 힘을 분배해서 화학이 2학기 때는 조금 쉬워져요. 물론 이제 기말고사 때 어렵지만 그래서 힘을 좀 잘 분배하고 대책을 잘 세우면 분명히 이제 좋은 등급도 가능하고, 뭐 공부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구과학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화학도,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 잘 봤는데 지구과학 막 5등급 받고 4등급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과 그다음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독특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과탐 2개, 사탐 하나 조합인데 이게 꼭 뭐 이제 종합전형에서 분류해야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에 따라서. 특히나 이번 한국에서도 연세대 간호학과 종합전형을 화학과 생명과 그리고 이제 윤사 선택으로 종합전형 합격한 케이스가 올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학고는 선택자 수가 적다는 거죠.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은 4%니까 1등급 1명. 그리고 11%면 3명이니까 1등급 빼고 2등급 2명. 1등급 1명, 2등급 2명, 3등급 3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교 6등 했는데 3등급이다. 4등급을 시키는 거고. 너무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등급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법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선택자 수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럼 사탐으로 갈 때 누가 사탐으로 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윤사라 그러면 그만큼 지문이 나오고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사상가의 어떤 사상이다, 어떤 의미다 이런 거를 판단을 잘하면 사탐을 잘하는 거잖아요. 과탐에 비해서 사탐을 잘한다. 그러면 사탐 선택하는 거죠. 공부량이 적다? 공부량이 적어서 사탐을 선택한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공부할 거 많고 등급 받기 어려운데 본인이 좋아하면 하는 거고 또 본인이 유리하면 하는 거고 또 학생이 자신 있다면 사탐 선택하는 겁니다. 과탐 3개가 어렵대. 그래서 회피할 목적으로 사탐 선택했을 때 성공한 학생은 단 1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과탐 2개 사탐 조합은 사탐에 자신 있는 학생이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감하게 자기 자신의 진로와 또 선호, 나는 이 과목을 좋아해. 이걸 가지고서 용감하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제가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겠고, 개별적으로 학생마다 특장점이 다 다르고 놓여진 상황이라는 게 국영수에 대한 자신감, 또 시간 분배 모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뭔가 공통된 솔루션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개별 맞춤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드려서 2학년 때 반드시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선택하셔서 우리 또 2학년 때 반드시 이제 목표를 이루는 행복한 경험들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